네, 계속해서 저희가 올 들어서 새로 마련한 4인 4색 투자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먼저 ETF 중국 채권, 이번에 네 번째로 자산 관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텐데요.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자산 관리 이가 종합적으로 앞서서 이제 3주 동안은 ETF 했었고 예. 중국 했었고 채권을 했습니다. 이제는 PB 센터장 입장에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조언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예.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새해 또 올라가지고 3.5%가 됐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자산 시장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가 보기에는 물가에 따른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가 화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정점인 피크아웃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고강도 긴축에 따라서 경제 지표들이 부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기 침체의 우려에도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미 연준은 통화 긴축 유지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리오프닝 등 변수가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금융기관 전망은 올해 23년도는 경기 침체가 유지가 되고 내년도에는 경기가 다시 좀 회복하면서 또 이러한 것을 주식시장에서는 좀 선반영해서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상저하고는 뭐 일종의 컨센서스인데 오히려 뭐 이제 상고하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연초에 나오긴 했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센터장님 같은 금융 전문가들 입장에서 고객들한테 어떤 포트폴리오를 권하십니까? 네. 저는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포트폴리오를 쭉 설명을 드리고 고객님과 함께 상의를 드리면서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요. 예. 우선 은행하면 정기 예금을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3개월, 6개월, 1년, 2년 금리를 보여드립니다. 고객님들은 기준금리가 인상하면 예금금리가 따라서 인상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 실제로 작년 11월 달, 12월 달 초에 정기예금 금리가 5% 초반으로 제일 높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망할 당시에 최종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정부에서 수신 금리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한 바람 때문에 그 이후 현재 한 3% 후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은행에서 예금을 포함한 자금 조달 비용이 그 다음 달에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가 고객분들께 예금 만기를 짧게 그리고 유동성이 괜찮으면 1년 또는 2년 이렇게 만기를 짧게 그리고 또 길게 나누자고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만기를 길게 제안드린 이유는 금리 하락에 대한 준비한 그런 제안이었었고요. 유동성이 중요한 것은 은행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처음에 약정했던 그 이유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한참 낮죠. 예, 낮은 중도 네. 해지 이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파킹 통장으로 인기 있는 MMT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현재 3% 초반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라 그러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아주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면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지금 그림에 나오는 대로 저렇게 권유를 하시는 건가요? 이런 쪽으로 같이 이제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외에 안전자산으로 제안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 앞서 잠깐 보여주신 그런 것들인가요?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예, 만기와 금리가 정해져 있는 정기예금도 채권 성격이지만 은행에서는 회사채나 만기가 짧은 전자단기사채 그리고 만기 매칭형 펀드도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 초 1%대였던 정기예금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채권 성격의 투자 비중이 채권 성격의 투자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정도 만기로 우량 금융기관이 보증되어 있는 A1 등급 전자단기 사채가 연 4% 중반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것들은 레고 사태가 우려가 됐던 때에는 연 7, 8%까지 올랐던 금리입니다. 또한 만기 매칭된 회사채를 ETF로 살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상장돼 있는 23-11 회사채 ETF
또는 25-11 회사채 ETF를 ETF로 투자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만기까지 가져가신다면 확정 수익률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 23, 25라는 거는 만기 때 되는 해당 연도를 말하는 예. 거고 뒤에 11이라는 거는 만기 되는 월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 이걸 만기 때까지 가져가신다면 연 4.5, 4.3 정도는 됩니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만기가 낮아지는 그런 금리 구조입니다. 만기 매칭 회사채 ETF는 여러 개의 우량 등급의 채권을 ETF로 나눠서 투자할 수 있고요. 이것은 ETF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만기 매칭 ETF는 만기 전에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한데요. 매각 시 시중금리가 높아지면 조금 싸게 팔아야 되는 거고요. 예. 매각 시점에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오히려 비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면,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상대적으로 채권값이 올라가니까 예. 오히려 이제 ETF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제 채권의 인기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까 보여주신 포트폴리오 중에 좀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ELS가 들어가 있어요. 예. 사실 ELS는 뭐 녹인이라든지 이런 그 수익은 제한적이면서 손실은 상당히 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ELS를 여기 자산 포트폴리오로 집어넣으신 이유가 뭔가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가성비가 높은 투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아, 지금 시점에서는? 예, 예. ELS 하면 거부 반응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ELS라는 상품 이름은 같지만 어떤 구조로 만들어진지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희 은행에서는 기초 자산을 예를 들면 S&P 500, 유럽스타 50, 코스피 200 같은 종합 주가 지수로 만들고 낙인 50이라는 구조로 만들고 있습니다. 금리는 연 6에서 8%대로 나오고 있고요. 달러로 투자도 가능한데요. 달러로 들어가는 ELS는 연 10% 정도 금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 예금의 2배가 넘는 확정 환차손 환차익은 어떻게 됩니까? 달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환차익은 별도로 합니다. 달러로 들어가서 달러로 받게 됩니다. 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4,800까지 갔던 S&P 500이 현재 4,000 정도이니까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하락했고요. 예. 한때 3,300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가 현재 2,400 정도 되니까 고점 대비해서 27% 정도 하락한 상태여서 추가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ELS를 포트폴리오에 일부 넣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ELS는 금리가 높으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기초자산의 종합주가지수 대신 한때 좋아 보였던 미국 테슬라 주식을 넣었다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의 구조인 ELS를 가입할 수 있었을 텐데요. 한때 테슬라가 주당 400불을 육박했었는데 현재 주가가 100불대 초반이니 그 ELS에 투자하셨다면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LS 구조가 좀 어려워서 한번 듣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잘 상담해 보시고 이 ELS도 투자 타이밍을 좀 나눠서 예를 들면 매 2달마다 한 번씩 첫 비례가 낮은 걸로 이제 골라서 투자하신다면 유동성도 확보가 되면서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저 은행의 PB 센터는 아무래도 증권사 PB, 뭐 웨ल्스 매니지 센터 이런 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용을 할 테니까 네. 그런 데서 지금 ELS 상품을 현 시점에서는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들으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외에 주목해 볼 만한 안전자산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제가 제안드릴 저위험 투자 상품은 신종자본증권입니다. KB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신한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하나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 뭐 이런 이름들인데요. 작년에도 이런 이름으로 각 금융기관에서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하다가 레고 사태 때 우량 금융기관에서 너무 자금을 빨아들인다고 해서 발행을 자제했다가 최근에 다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하나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과 이제 우리금융지주 신종자본증권이 발행이 예상되는데요. 만기는 연구체여서 길기는 하지만 대개 옵션 조항이 있기 때문에 5년 만기로 생각되어집니다. 매 3개월마다 이자 지급식으로 이자 지급식이 있기 때문에 과표가 한 해에 몰리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 금리는 한 5% 정도 예상되는 것 같습니다. 중도 해지는 안 되지만 중도 매각은 또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매각 시점에
시점에 따른 금리의 가격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금융 지주들은 은행이 메인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 장점일 것 네.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금리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높은 금리를 5년간 유지하고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일 것입니다. 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세를 물게 되나요? 15.4% 원칙 징수하고요. 예, 금융종합과세에 해당은 됩니다. 종합과세에 해당되고 예, 그렇습니다. 연간 지금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까지는. 예. 자, 요즘 투자자들이 은행 정기예금 대안으로 확정금리형 저축보험도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어요.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예, 보험 상품으로는 3년 확정금리, 5년 확정금리 상품이 인기가 많은데요. 보험 상품은 수수료가 크기 때문에 별로 거부 반응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수수료가 감안이 돼서 3년 후 환급률 몇 %, 5년 후 환급률 몇 %,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됩니다. 상품에서 제시하는 그런 수익률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모든 것이 반영돼서 나오는 환급률로 비교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보통은 모집 금액을 정해놓고 하는데 인기가 많아서 금방 소진되곤 합니다. 작년 12월경쯤에는 5년 만기 환급률이 130%까지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22% 정도로 좀 하락하면서 단리로 계산해 보면 한 4.4% 정도 계산됩니다. 네. 이제 보험회사의 주된 자산이 이제 만기가 긴 채권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금리가 이제 쭉 하락할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주는 그런 공시이율이 항상 은행 예금금리보다 높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가 좀 상승하게 되면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공시이율이 은행 예금금리보다 좀 낮게 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가입하신 저축보험이라든지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것을 중도 인출해서 다시 가입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가입을 하는 게 차라리 유리하니까 이렇게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실질 환급률이나 비용 수수료 같은 공제 금액이 또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은행하고? 그래서 이제 모든 수수료가 반영돼서 나오는 것이 환급률로 보기 때문에 실질 환급률이라는 게? 예, 그 상품 설명서를 보면 몇 %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환급률로 비교하시는 게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끝으로 올해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거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은행에서는 그때그때 이슈 리포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좋게 읽었던 것이 2023년 명심할 3가지 투자 원칙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목표 수익률을 낮추자입니다. 23년 올해 높아진 금리와 경기 침체 전망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만큼 과도한 욕심은 줄이자는 말이고요. 둘째, 우량 주식, 우량 채권부터 접근하자. 세 번째는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음을 상기하자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이 싸다는 것은 0.9배 이 아래인 PBR로 증명이 되는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회복에 성공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꼭 투자 자산의 분산과 투자 타이밍의 분산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뭐 새로 하시는 분들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많이 좀 실망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BR이 0.9배면 싸다는 걸 말씀드리고 워낙 지금 뉴스를 보면 나쁜 소식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역발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많으니 일단은 팔지 마시고 올 연말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패딩을 사고 겨울에 밀짚 모자 사는 그런 심정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상은 넓고 투자 대상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김현섭 한남 PB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